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오늘부터 라디오도 상암으로 이사를 해서 상암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앞으로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각오로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일이다, 시한부 총리가 지시하는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에서부터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청와대는 사고 수습이 끝난 후 사퇴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암시대를 맞아서 준비한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심적인 상처, 트라우마가 아주 클 텐데요.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총괄하고 있는 전문가 연결해보고요. 그리고 상암시대를 맞아서 오늘 4부는 희망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인 신달자 씨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표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과 강남으로 통하는 푸르지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한강을, 강남은 빠르게. 어때요? 참 쉽죠? 한강은 앞에, 강남은 빠르게.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899-1664 4월중 오픈 예정. 푸르지오. 배우건설. 지금 휘슬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친절한 숙현 씨, 시사 columnist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침몰 사고도 이제 13일째네 벌써.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진도 해역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에 해제됐지만 네. 여전히 기상이 좋지 않아서 구조와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거의 2주가 다 돼갑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날씨 상황이 약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덕스럽고 조류가 거세게 일고 있어서 수색 작업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재 부유물로 문이 막혀 있거나 해저면과 닿아 있는 좌현 쪽으로 문이 나 있는 이 객실 진입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족들과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선체를 움직이거나 문을 열기 위해서 폭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세월호 침몰 당시에 촬영된 최초의 구조 동영상이 오늘 공개됐는데 이게 파문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설마 했는데요. 화면에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경이 처음 공개한 탈출 당시 영상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기관실 선원 8명이 가장 먼저 탈출한 장면을 여과 없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선장은 속옷만 입은 채 구명정에 올라탔는데 네. 해경은 이들이 선박직 직원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그 시간에 속옷만 입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네. 관련해서 부실 대응 논란을 낳고 있는 해경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목포 해경 구조정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하지 않았고 진도 VTS와 세월호 간의 교신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당시 이미 배가 한참 기울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배를 향해서 바다로 뛰어내리라 이런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소음이 워낙 심한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오늘이죠.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을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내부 문건을 이렇게 몽땅 이 대량으로 파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숨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인천지검은요.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이후에 체포 시한인 30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조합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내부 문건 파기와 함께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해운조합은요. 2,000개가 넘는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선사의 이익단체가 안전관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신고를 받은 해경 그리고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럼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전남 목포 해경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상황실 근무 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압수했습니다. 네. 목포 해경의 경우는 최초 신고 학생에게 엉뚱하게 위도와 경도 등을 물으면서 구조 작업까지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근무를 소홀히 했는지 또 신고를 받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단원고 2학년 최덕하 군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입니다. 수사의 속도를 한참 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라고 그러죠? 네. 이런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는데 무슨 이유죠? 네.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토요일에요. 해경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제주 VTS를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을 수색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수산부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진도 VTS의 항적 자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수사의 초점입니다. 네. 당시 정전으로 꺼졌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해 안 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 글이 인터넷상에서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 불가 상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정모 씨가 대통령과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정모 씨가 올린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자유 게시판에 정모 씨라는 분이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면서 해당 글을 게재한 글쓴이가 이것은 페이스북에서 퍼온 글이기 때문에 삭제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올렸던 글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제까지 요청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어떤 압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 2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곳곳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종로가 상가에서 신설동 쪽으로, 반대쪽으로는 2가에서 1가 쪽으로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양화로도 홍대 입구역을 지나는데 동교 3거리부터 합정역까지 긴 구간으로 답답합니다. 신촌로는 이대역에서 신촌 교차로 쪽으로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남부순환로 공항 쪽으로는 봉천동 까치고개를 지나는데 차 간격이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과천에서 서울 쪽으로 갈 수 있는 남태령 고개 지나는데도 남태령 고개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이어지는 동작대로도 사당역에서 이수역 쪽으로 신호대기를 무척 길게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부순환로를 비롯해서 강변북로, 간선도로 위로 정체 심한데요. 예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강변북로 이용하는데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노원교에서 녹천교, 의정부 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녹천교까지 구간 정체 시작됐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지난 25일과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남북 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문정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대북 정책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고위급 대북 정책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압박과 제재를 중심에 둔 현 대북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강경한 메시지가 이제 재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뉴욕 타임스에서 나왔던 기사에서 그 점이 이제 제기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엔 변화가 없다. 네. 계속 과거에 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없다. 육자회담 참여하는 문제도 북한이 성의를 보여서 결국 이의고 합의 사항을 이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부시 행정부 일기하고도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이란 핵 협상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란 쪽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게 되니까. 일본 전문가들은 그렇게 연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 행정부라고 하는 게 소위 이란 북한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 문제 먼저 하다 보니까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란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결국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거의 차이점은 있죠. 이란 같은 경우는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하니 대통령은 상당히 온건파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이미 2000년도에 로하니 그 대통령이 당시 이제 외무장관 하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하고 이제 협상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란 자체가 결국 핵 문제에 좀 전향적 자세를 보이니까 그리고 이란 핵 문제가 타결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제 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 북한을 일종의 악마화하는 경향이 지금 워싱턴에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그만큼 북한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때문에 북한하고 안 한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북한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오면 미국도 얼마든지 협상할 용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 같은 자꾸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여간 지금 모든 관측에 따르면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고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간 중국 변수가 여기서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4차 핵실험까지 해버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등을 완전히 돌릴 가능성도 배제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육자회담 재개도 결국 깨지게 되는 거고, 그럼 북한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북한이 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자중자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북한에게 자꾸 변해라, 먼저 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네요.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북한이 나갈 좀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결국 어떻게 출구를 열어주지 않았죠. 테러를 안 열어줬죠. 그러니까 만약 육자회담 재개 관심이 있다. 북한 이런 거 하라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럼 북한이 핵실험하면 우리 국제적 제재 더 강력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한미연합 전력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밀러 매슈 토드씨 억류하고 있다는 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또 무슨 의도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걸 꼭 의도화된 거라고 전 보기는 어렵지 않을 건가. 하여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밀러 매슈 토드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소위 성명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자, 이번에 이 한미 양국 정상은 모두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만약 4차 핵심을 하면 중국이 아주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능성인데 중국이 상당히 이제 고민하겠죠.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그때 한반도 정책이라는 건 우선 첫째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 이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문제의 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가령 제재 조치에 동참을 하고 북한을 어렵게 했을 때 북한 체제 자체에 큰 변화가 있고 북한에 정말 급변 사태가 난다고 했을 때 그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해칠 수 있고 그다음 대규모 난민 유입을 포함해서 중국 자체도 또 좀 위협적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좀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그러한 조치가 북한 체제의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면서 한반도에 동요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중국의 어떤 국가 이익에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로서는 아주 상당히 고민이 많겠죠. 중국에 좀 물어보면 얘기해 주나요? 중국 입장은 중국은 일관되게 하여간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타결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한 거의 포커페이스에 가까울 정도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 쪽에 보죠. 사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일본 방문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또 2009년 취임한 이후에 네 번째 방문한 겁니다. 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오바마 일본 방문과 한국 방문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같은 이제 서구 언론들의 평가는 일본 가서는 손해봤고 한국 가서는 똔똔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한일 관계, 한미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고 지독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듣기 좀 거북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아베 총리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면서 결국 자기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쓴 또 배후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든 간에 한일 관계를 빨리 좀 복원을 시켜서 한미일 3국 공조를 좀 강화시키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도 이 한일 관계에 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편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끔찍하고도 지독한 인권 유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한일이 과거를 넘어서 미래지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점은 그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좀 과거사를 접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이제 중재를 쓰려고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말이죠.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어렵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아베 총리 자체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일 공조가 중요하고 한미 삼국 공조가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자존이 걸린 문제,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 대통령이 양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라도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뭐 양보라기보다는 그 역사적 진실에 그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한일 관계 개선에 그 여진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위안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뭐 조선 사람들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는 위안부 뭐 대부분은 전부 다 조선 사람들이 한 거고 일본 군인이 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 국민들 정서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허용치는 않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좀 변해주면 좋겠는데 그 택도 없는 그 행동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또 강력한 연대를 해서 일본 시민사회가 결국 아베 총리에 대해서 더 큰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다른 나라인데 우리가 그 일본 지도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결국 분연이 일어나서 결국에 그 일본 총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그 일본 시민사회는 살아있고 일본 시민들은 아직도 평화를 애호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깊은 반성을 한다는 걸 보여준다면은 그 뭐 한일 관계 다시 회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 해 주시죠. 집단적 자유권 행사라고 하는 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일본의 주권적 그냥 주권의 문제에 속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집단적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아베 총리를 포함해서 일본의 이제 우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들고 나왔던 배후에는 미국이 부추긴 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미국이 이제 국방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런데도 아태 재균형 전략은 해야 되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평화안보 구조 이항이라든가 또는 소위 그 요시다 선언에 의한 그 기존의 어떤 그 일본 외교정책 기조 속에서는 결국에 그 미국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집단적 자유권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단적 자유권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한국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일본이 한국에 무슨 자유대 파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일본 자체가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하고 결국 일본이 정말 정상국가고 정말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라고 하는 인상을 강력하게 주게 되면요. 집단적 자유권 행사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부인하고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의 어떤 그 향수를 갖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서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거 공격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지도부가 이런 건 조금 더 좀 심도 깊게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북한 쪽에서 표현이 너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욕설을 막 퍼붓는데요.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글쎄요, 그거는 그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최고 존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 존엄에 대한 서로 상호 존중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병진 정책, 그러니까 핵 개발하고 경제 발전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정책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개인 지도자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는 북측도 좀 상식과 순리를 가지고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의 문정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표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TE SK텔레콤. 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됩니다. 예상보다 구조 활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참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결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월호 관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죠? 예, 네. 2시에 제출했습니다. 네, 결의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약 7, 8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 우선은,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속하게 나머지 그 피해 실종자에 대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예방 또 수습 과정에서 이 정부의 책무가 방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한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도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안산에는 사실 그 피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분들 모두 해서 굉장히 그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위기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안산의 공동체 위기에 대한 불안 해소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나요? 일단 이 소거인위원회는 농해수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위원회는 안행이고요. 이 이제 농해수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결의안이 채택될 앞으로 그런 일정을 갖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내일 농해수위에 일단 이제 심의를 시작하면 이번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안산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결의안을 발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나 또 그 가족분들하고 접하고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이 가장 크겠지만 또 안산 지역 전체에도 상당한 그 위기감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저희들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님께서는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한데 그동안의 사태 수습 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가장 이제 안타깝고 답답했던 부분이요. 그 여객선 침몰이 시작된 8시 약 58분인가요? 그 순간부터 침몰까지 그 시간간에 왜 그 실질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까지도 약 113분의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안 된 것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결국은 현 정부의 어떤 위기관리 그 대응 시스템이 좀 잘 작동되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관련자나 또 관련 부처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정의 최종 책임이고 또 최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역시 과연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적시에 대응을 다 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안보실 역시도 상당 부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느끼실 텐데 지금 가장 안산에서 필요하다, 절실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당연히 이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고 이후에 그 피해 가족분들은 뭐 1분 1초도 이 구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현재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심정이 그 팽목항이라든지 또 진도체육관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이제 기다리면서 또 기대를 하면서 과연 이런 대책이 제대로 되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이제 청와대로 직접 가겠다 또는 진도군청에 이제 항의 방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은 그 가족분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또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거나 동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피해 가족들이 훨씬 더 애통하고 사실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가졌죠. 거기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으로서도
잘못이 크다, 사과한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으로서 특히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먼저 야당도 해야 할 일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 모두 또 기성세대 모두가 죄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피해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결의한 내용에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구조의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이후에 이제 대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좀 정치하고 치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장 현안입니다만은 안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또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 심리 지원단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심리 지원단 활동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돼서 피해 가족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있는 학교 물론 이제 단원고 학생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한 그런 심리 치료에 대한 지원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당장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를 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표명에 관해서는 당의 입장을 어제 발표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현재도 113분의 그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조 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좀 뚜렷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총리의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총리 사퇴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구조 작업이 오히려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은 물론 이제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하겠지만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안 싸우실 겁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래서 저희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 사고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사고 이제 이후에 진작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가족분들의 고통과 또 그 실종자의 구조에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한 정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대안 그리고 확실한 규명 등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이 정책적인 문제들을 참 웃으면서 대화해 가시면서 정치를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 정치하시는 분들은 허구한 날 이제 욕설하고 상호 비방하고 그거 직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은 그거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사태를 계기해서 정치권도 좀 변화가 올까요? 그런 부분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무엇보다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는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에서 신뢰가 쌓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모두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안산을 지역으로 두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 더 크게 아프실 텐데요. 앞으로 그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이제 그 결의안에 담고 있는데요. 이제 이후의 대책 관련해서도 상당 시간도 걸릴 수 있지만 정말 좀 치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가장 중요한 게 피해 가족분들이 위무되고 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좀 더 나아가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제 함께 있었던 분들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제도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심리 치료나 또 의료 치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이런 치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또 정말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트라우마 그 치유센터 같은 것은 하여튼 몇 년이 될지 10년, 20년씩이라도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그걸 해 나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존의 이제 치료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1대1이라든지 또 좀 더 접근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이렇게 제시를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네,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정 총리 사임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무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 주장도 있으시고요. 또 한 사람한테 책임질 일이냐라고 하는 뭐 이런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무총리 외에 다른 장관들 포함을 해서 일괄 사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입장은 언제쯤 표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이제 어제 대책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는 구조와 그 피해를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다.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총리 사퇴나 문제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또 문제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덮는 것이 돼서는 더더욱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뭐 더 구체적으로 또 뭐 내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정홍원 총리 사퇴에 관해서 여당 측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연결이 안 됐고요. 다음에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금 휘슬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이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전명 승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표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5263님께서는 큰 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셨나 봅니다. 국무총리여서 책임감 결핍증이 아닐까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2176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걸까요? 이게 과연 책임을 지는 것인지 도피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